자, 이슬람 제대로 알기에 대해서 우리 세진부터 오늘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이. 너희는 이슬람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슬람이 문화 중에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한 게 있다면 어느 것이었어? 학연이. 음,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한 거는, 혹시 이건 이상한 건 아닌데,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고 느껴졌던 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여기서는 이거를 지도하는 사람이 그냥 이걸 지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걸 지도한다는 점이 놀라웠어. 왜냐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은 뭔가 어떤 한 과정을 거치고 되는 것이고 성직자라고 불리는데 여기선 그냥 이렇게 알면은 참가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던 것 같아. 새롭고. 하랑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성직자가 되게 높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점이 되게 신기했어. 왜냐면 보통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이 평가되고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 그런 존재로 인식되잖아.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직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다는 점이 되게 신기했었어. 세연이. 나는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가 신기하고 뭔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았어요.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잡은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나라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았어. 나도 세연이랑 마찬가지로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지가 가장 신기했어. 왜냐면 우리들은 그냥 고기는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데 이슬람 이 사람들은 피가 이렇게 묻은 거는 잘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좀 이 문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알라, 신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면서 알라라고 해야 되고, 알라하고 사실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신이니까 당연히 기독교 천주교의 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독교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똑같은 신을 믿는 거고, 다만 아랍어로 그것들이 알라이고 우리말로는 하나님이고 영어로는 가시고, 그래서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좀 충격이 컸습니다. 후연아 할 수 있겠어? 어, 이 인상이, 책에서 호연이가 인상 깊었던 거 아니면 신기했던 거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 다음에 할 거면 다음에 한다고 얘기하면 되고, 편한 대로 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내 책으로는 뒷부분, 내 책으로는 136쪽인데, 그 이 제목을 중에서 읽어, 제목을 세진아, 제목을. 여자 대통령과 수상이 많이 있네요, 부분에서. 많은 여성들이 나오고 세 명의 여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 명의 여성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 하랑이. 나는 그, 어, 잠깐만, 나는 책이 이게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네. 이게 여성의 이야기가 이 책에도 있나, 새 책에도? 제, 네, 있어요. 120쪽에. 어, 위대한 여성. 제 책에서는 그러네. 4명인가 5명. 하랑아 뭐라고? 제 책에서는 아, 뭔가 모르겠는데 4명인가. 120쪽, 이슬람 제도를 알기 책에서는 120쪽에 이슬람의 위대한 여성들. 이거, 아, 4명이 나와요. 그래. 그 중에서 얘기하면 돼. 어, 나는, 어, 5명.
나는, 나 조금만 이따가 해도 될까? 그럼 세연이. 음, 나는 아무래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틴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으로부터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고스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맞다리라고도 했고, 보통 그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고, 정치를 되게 차분하게 했다고 나와 있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 하경이. 나는 이슬람 여성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가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은, 어, 뭔가 변호사로서 뭔가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부당하게 투옥된 정치범들을 위한 변론에도 앞장섰던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행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이 인물을 골랐어. 후연이. 나는 아직 정한 게 없어가지고, 음, 다음에, 음, 하랑이. 나는 대구 칼라다 지아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왜냐면 죽어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걸 그냥 이 상태에서 정치에서 손을 놓을 수도 있었는데도 정치 활동을 행위를 보면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를 또 여기에서 사람들을 위해 노력했던 걸 보면서 되게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슬람은 되게 여자는 약간 가정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인데, 그런데도,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많았을 텐데도 이렇게 잘, 잘 이끌고 열심히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나 정말 존경스러워. 나는 베나지르 부토가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면, 어, 그녀는, 이제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를, 우수한 학업으로 졸업하여서, 이제 이슬람 최초로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국민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사람들 정치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어서, 어, 이슬람은 여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았는데, 이 부토가 나중에는,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그 전이나 후에도 조금씩이라도, 여성을 생각하는 정치나 정책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도와줬어. 나는, 베나지르 부토가 가장 기억에 남아. 선생님은요? 네, 저도 이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그 전에 알고 있던 인물은 지금 세진이가 얘기했던 부토 부토 수상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 베나지르 부토 수상이 어쨌든 우리는 아까 누가 얘기했던데 이슬람 하면 여성들이 많이 억압받고 있고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물론 이제 탄핵을 당하긴 했었지만, 그러한 그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렇게 지역의 국가 원수가 된 어떤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 이 부토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자신도 결국은 암살 당하고 많은 그런 불행, 뭐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뭐 이런 부분들도 마음 아팠던 부분이 있어서, 요 베나즈로 부토였던 그런 삶이 가장 뭐 관심이 갔습니다. 너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 하경이.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가 이슬람 하면 받는 이미지가 사실 여러 뉴스나 아니면은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 왜냐면 뭔가 테러라는 테러를 한다는 인식도 있었고, 여성이 많이 억압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나는 이 책을 보고 뭔가 너무 사람들이 이슬람의 테러를 하는 사람도, 그리고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차별을 하는 사람도 일부니까 뭔가 너무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고 뭔가 색안경을 낀 눈으로 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아. 음, 후연이. 저는 이 책을 읽고 이슬람에 몰랐던 많은 문화들을 알았어요. 세연이. 나는, 나는 이 책을 읽고 뭔가 이슬람에는 뭐 인사를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뭐 되게 포옹을 하거나 얼굴을 비비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뭔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문화가 많이 있어서 읽으면서 신기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안 것 같아서 뭔가 뿌듯했어. 하랑이. 나 같은 경우가 나도 하정이처럼 우리가 여기 이슬람은 많은 국가들이 내전 중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무장 단체나 테러 조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 약간 되게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슬람이 우리나라랑 살짝 다른 부분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보면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이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별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슬람의 몰랐던 문화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꾸란이라는 것도, 꾸란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는데, 꾸란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좀 책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도 그 이슬람에 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일부 다처제 갖고 뭐 아니 왜 여자들 이렇게 많이 하나 뭐 결혼을 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가 생겨나게 된 어떤 그런 배경들이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던가 이슬람 하면 이제 이른바 테러리스트 뭐 이런 인상이 상당히 강한데 이 책에서는 왜 이슬람이 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슬람을 좀 이렇게 싫어하는 비난하는 어떤 쪽의 이야기만을 들어서 그쪽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어떤 이슬람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듣게 되어서 좀 더 이렇게 균형감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 딸 남자친구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그나마 열린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고 다니는데, 너희는 이슬람 여성들이 베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호연이. 나는 여자들이 베일을 쓰든 안 쓰든 그 여자들의 자유인 것 같아. 어, 그러면, 하경이. 나는 뭔가, 여기, 이거는 뭔가 나도 자유인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은 쓰면은 뭔가 전통의 문화를 입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요즘도 그 히잡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잖아. 그래서 내 생각은 안 썼다고 그렇게까지 벌을 받거나 억압당하는 것은 좀 아니란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던 것 같아. 하랑이. 나도 쓰든 안 쓰든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 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무래도 그냥 자율적으로 아마 히잡을 쓸 것 같고, 그냥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안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나는. 세연이. 나는 뭐 이걸 쓰든 안 쓰든 그 사람 자유겠지만,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건 히잡을 쓰는 건 성폭력 그런 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니까 무조건 막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 나도 여자들이 베일을 쓰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제 베일을 어, 이제 화려하게 멋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자신을 꾸미는데 사용하기도 해서 꼭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되고, 히잡이 불편하면 이제 여성들도 마음대로 벗을 수 있게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히잡 부분에 있어서 그 본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즉, 히잡을 쓸 자유도 그들에게 있는 거고, 쓰지 않을 자유도 그들에게 있는 거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막 욕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살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일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의문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히잡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히잡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오버한 거다. 너무 선을 넘은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들 역시도 히잡을 처음에 왜 쓰게 되었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뭐 누가 세연인가가 뭐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성희롱이 다른 방법으로 막아진다라면 굳이 히잡을 써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막지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모래바람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 히잡을 쓰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히잡을 썼다는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막지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지만 이제는 도시화된 삶이고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면 그 조건이 사라진 건데 과연 히잡을 계속해서 쓸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히잡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왜 생겨났나 근데 그 생겨난 이유가 지금까지도 유효한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히잡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히잡 종류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공유해 준 곡 싶어요? 네. 네.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의 종류해가지고 히잡은 얼굴을 드러내는 두건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라 그런다? 히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 보여 혹시 글씨? 부르카. 부르카. 부르카라고 돼 있어. 요 부르카가 가장 이제 그 철저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거야. 심지어는 눈도. 눈 같은 경우는 근데 눈을 다 가려버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기장처럼 망사, 스타킹처럼 이렇게 그물망으로 돼 있어서 앞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만 돼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부르카인 것도 볼 수가 있고 가장 요 부르카를 쓰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혹시 알아? 네.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뭐 미국이 거기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철수하게 됐고 이 측은 나오는 그 탈레반 세력이 지금 다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집권하고 있고 그래서 한때 아프가니스탄에 다니는 여성들에게는 학교도 막 못 다니게 하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아주 철저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르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는 니칼. 니캅 같은 경우는 부르카하고 니캅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니캅은 그나마 뭐는 뚫어준 거야? 눈. 눈은 뚫어준 거야. 눈은 뚫어준 것들에서 여기 보면 파키스탄 여성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니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차도로. 차도르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드러낸 거지. 근데 역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하고 있는 거고 히잡하고 다른 점은 얼굴 드러낸 건 똑같은 점이지만 히잡은 얼굴 드러내고 보통 이렇게 어깨까지 정도만 하는데 비해서 요 차도르는 일단 뭐야?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하는데 얼굴은 다 드러낸다는 거. 요게 이제 또 니캅하고는 또 뭐한 점? 다른 점이고 이거는 이제 주로 이란 여성들이 주로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이 요 차도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나라마다 이렇게 쓰는 게 서로 뭐하다? 다르다.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잠깐만 그걸 인도 같은 경우에 요 인도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걸 살이라고 그러거든. 인도 여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써. 근데 인도 여성은 물론 인도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슬람을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인도 여성들이 원래 옷 전통 의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 마치 뭐 이렇게 스카프 두르듯이 인도 여성들도 이렇게 옷을 입게 입는데 인도 여성의 옷은 뭐라고 그런다? 사리. 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히잡하고는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혹시 스게치마라고 알아? 요거? 네. 그 우리나라 주로 이제 양반집 여성이 이렇게 스게치마를 외출할 때 이렇게 얼굴만 드러내고 요 바깥에 나들이 이렇게 다녔다는 얘기예요. 스게치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여성들이 바깥에 나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특히 그 사대부집, 양반집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이렇게 스게치마로 몸을 가리고 얼굴만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그 히잡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런 문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또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게 금지돼 있어. 그 선생님이 의아했어. 왜냐면 프랑스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거든. 그 똘레랑스라고 해서 관용을 베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인데 왜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건 자기의 개성이고 자기의 선택인데 왜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거지?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됐어.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 종교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드컵 같은 그 피파가 주관하는 축구 경기에서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는 거 혹시 알아? 네.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이렇게 금지돼 있어. 그래서 막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캠페인이잖아. 일본에 맞서서. 우리가 그런 깃발을 거는 것도 정치적 행위라 해서 그런 것도 이게 금지돼 있다는 얘기야. 피파 축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축구를 그냥 뭘로만 즐기자? 스포츠로만 즐기자. 근데 거기에 정치 영역과 합쳐지면 여러 가지 그 갈등, 분란이 생긴다. 이런 개념처럼 프랑스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러한 종교를 뭐 하지 말자? 드러내지 말자. 종교를 강요하지도 말고 종교를 드러내지도 말자. 그래서 이제 히잡이나 이런 것들을 착용을 금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사회적인 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연이 어떤 네. 식으로 수업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눈치가 괜찮아? 할만해? 네. 아까 그래서 호연이 대답하고 다른 친구들 대답하고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호연아 그 대답의 차이를 혹시 알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 것 같아? 아니면 아직 잘 모를 것 같아? 너 대답은 다른 친구 대답과 똑같은 것 같아? 아니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건 아직 잘, 자, 호연이가 대답을 하는 데서 호연이는 주로 호연이의 의견을 얘기했어. 의견을. 나는 뭐가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나는 뭐가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인상 깊었나? 그것을 선택한 이유까지 함께 얘기했거든. 근데 아직 호연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어떤 1차적인 입장만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의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유 또는 근거를 함께 이야기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호연아. 네. 참고해. 다음 하경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슬람에 대해서 알던 내용이 있어? 하랑이. 나는 뭐 하루 5번 예배나 다 알고 있는 히잡, 그리고 라마단 단식도 뭐 말하라면 모르겠는데 일단 말하면은 기억을 하는 그 정도로 알고는 있었어. 세진이. 나는 이슬람은 그냥 여성들이 머리에 그 히잡을 쓰고 다닌다는 사실밖에 몰랐던 것 같아. 세연이. 나도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 인사가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는 거 하고, 방식이, 그리고 돼지고기 안 먹는 거랑 뭔가 살이랑 비슷한 걸 쓰고 다닌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 호연이는 혹시 알고 있던 거 있어? 나는 잘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많이 알고 있듯이 히잡이나 아니면은 뭔가 예배라고 하는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하루에 5번 드리는 문화랑 뭐 라마단 단식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나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로만 이슬람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너희는 이슬람의 은행은 이자가 없잖아. 너희는 이 이슬람의 이자 없는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세연이. 나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될까? 호연이. 어, 나도 아직 잘, 세진이. 어, 잠깐만, 질문이 뭐였지? 갑자기 까먹었어. 우리나라의 은행에는 이자가, 뭐 돈을 맡기면 이자랑 함께 이렇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주는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이자 없는 은행을 운영한다고 써 있었잖아. 너는 이 이자 없는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이자가 없는 은행은, 이제, 그 이슬람에 사는, 백성들이, 그 돈을, 어디서 빌린다면, 이제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옛날에도 더 붙여서 갚아줘야 됐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금하고 있으니까, 이슬람 백성들이 더 생활하기 편한 것 같아. 하랑이. 나는 처음에는 되게 왜 이자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후에 이유를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정당한 거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뭔가, 이자 없으면 그 은행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자가 있는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유를 보고, 뭔가 해결책을 보고,
이럴 수도 있겠고, 이 방법이 어느 때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채연이 말할 수 있어? 나는 그 은행에 이자가 없다고 하니까 뭔가 그러면 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지 않나? 가끔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어 이게 더 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은행에 보관한 사람이 있을 것 같게 됐어. 어, 내 책으로는 70, 71쪽에 나오는 이슬람의 위대한 예술가라는 게 나오는데, 너희는 여기 중에서 어떤 예술가가 제일 인상 깊었었어? 그게 아마 세진이하고 세윤이 책에는 그 부분이 엇빠져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아, 개정되면서 그게 이제 증보된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하랑이하고 호연이만 그 이야기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되겠습니다. 하랑이. 나는 그 아바스 키아로스탄이라는 음, 영화 감독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 영화의 줄거리가 나오는데 2시간 동안 달리기만 하는 영화로 어떻게 이 상을 받았을까, 영화상을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랑 그리고 진짜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이렇게 달리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관심 깊게 봤던 것 같아. 호연이 할 수 있어? 나는 그 책에 나오는 오르한 파묵이라는 인물이 인상이 깊었어요. 나도 호연이처럼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이 인상이 깊었어. 왜냐면은, 여기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기도 하고, 그리고 터키의 소설가인데, 이슬람권에 있으면서 이런 책을 쓰고, 두 민망과 시대의 만남, 갈등에 대한 걸 잘 풀어놓은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이 인물을 뽑았던 것 같아. 여기서는 이슬람의 근친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 세진이. 미안해. 잠깐만, 하경아.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세진이하고 세연이 책에는 148쪽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나요? 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과 문학에 관련돼서만 이 책에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경이가 얘기했던 것 부분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라던가 이런 다른 그 분야까지 조금 더 나와 있어서 세진이 세연이 아까 이제 문학 부분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면 됐던 겁니다. 네. 하경이 계속 진행하면 되고 근친혼 네. 사촌끼리 결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진행하면 됩니다. 해. 네. 어, 세진. 난, 나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계속 후손이 이렇게 가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은 자유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친한 사촌, 오촌, 이런 사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어, 하랑이. 나는 나는 반대는 딱히 하지 않는 편이야. 왜냐면 그건 일단 그냥 거기서의 문화이고, 그리고 저기 유럽 쪽에도 이렇게 사촌이나 형제 간의 결혼을 하면, 남매 간의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계속 이어갔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딱히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막상 그러라고 하면은 거절할 것 같아. 세연이. 음, 나는 그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사촌 간에 결혼을 하면, 물론 자유로우니까, 물론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유전자가 같다든지, 그러면 그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호야니 혹시 말할 수 있어? 나 아직 생각을 못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럼 나 먼저 얘기하면은 나는 이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도 문화가 있다. 칠 사람들도 문화가 있는 건데 그 대신 그 유럽에서 근친혼을 예전에 그 귀족들이 가문을 이어가려고 행했을 때 그 유전병이 계속 심하게 유전됐던 거를 생각하면은 나는 뭔가 나는 뭔가 문화적으로는 비판하지 않겠지만 뭔가 안전이나 건강상의 이유에서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 호연이 할 수 있어? 어, 다음에. 저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하경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 잠깐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경이 얘기했던 이 근친혼이라는 그 부분인데 이 근자가 가까울 근자, 가까울 근자. 이거 원근법, 미술에서 원근법이 뭐야? 원근법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멀리 있는 건 작게 작게 그려서 입체감 나타나는 그 원근법이 그 원이 멀원자야, 멀원자. 근이 가까울 근자야. 멀고 가까울. 그게 근자야. 친은 친척끼리. 혼 결혼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가까운 뭐끼리 친척끼리 뭐 하는 거? 결혼하는 풍습. 이걸 우리가 근친혼이래. 여기서 보면 이슬람에서는 주로 누가 사촌끼리 결혼을 많이 하더라라고 돼 있어. 그러면 사촌이 뭐냐? 여러분이 요걸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촌수 따지는 방법이, 자, 여러분 이렇게 있어. 나야, 나.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누가 있는 거야? 언니. 부모님인데, 부모님. 아빠, 엄마가 있겠지. 네. 아빠, 엄마. 어? 자,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나만 낳은 게 아니라 형도 낳고 동생도 낳겠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는 2촌이야. 얼마라고? 가로는 2천. 2촌. 위로는 1로 계산해, 1. 그래서 이게 아빠야. 여기는 엄마야. 그 아빠를 낳아주신 분 있겠지. 누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야.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만 낳은 게 아니라 고모도 낳고 큰아버지도 낳고 뭐 이렇게 낳았겠지. 어? 그러면 이 네. 아빠하고 고모나 큰아버지는 몇 촌씩이야? 형제니까 얼마? 2촌. 2촌.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얼마? 3. 3. 그래서 우리가 요 큰아빠 그러니까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이 큰아빠가 다시 누굴 낳아?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지. 네. 요게 1을 더하면 돼.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아니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니까 몇 촌? 4촌. 4촌이네 4촌. 그래서 사촌은 여러분들 고모나 큰아빠 작은아빠의 아들 딸들 우리가 이걸 보고 사촌 형제라고 그래. 그럼 사촌 형제들은 누가 다 같은 거야? 할아버지가 다 같은 거야. 이해가? 이 네.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형제들이 또 있겠지. 네. 어? 이 할아버지 형제 이 할아버지와 또 작은 할아버지를 낳은 이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네. 어? 요 증조 할아버지 요 자식들이 있고 즉 아빠의 사촌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자식 있겠지. 요 사람들하고 나는 6촌이야 6촌. 6촌이 되는 거고 요 아빠하고 사촌은 나하고 1이 돼서 5촌 당숙이 되는 거야. 5촌 당숙이라고 그래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촌수를 따지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거야. 그다음 우리가 8촌은 증조 할아버지 다음에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또 낳은 사람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를 같은 걸로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8촌 형제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탈촌까지를 가까운 친척으로 봐.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조할아버지까지를.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요 사촌, 할아버지가 같은 요 패밀리, 사촌끼리 결혼하는 어떤 그런 풍습을 이슬람은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슬람만 그러냐는 얘기야. 우리나라도 그랬었어. 언제?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신라시대와 고려시대까지는 사촌지간에 결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었어. 여러분들 혹시 통일신라 시대 때 골품제도 기억나? 네. 골품제도. 성골과 진골과 육두품이 있어서 성골은 성골들끼리만 결혼한 거야. 그 나중에 성골에서 더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선덕여왕, 진덕여왕, 신라시대 때만 여왕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성들이 훌륭해서 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왕을 할 남자가 없었어. 그리고 선덕여왕은 결혼할 남자가 없었어. 그다음에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성골이 더 이상 이제 뭐야? 왕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진골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사촌끼리 결혼했냐?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바로 명품 개들. 그 이른바 족보 있는 개들은 아무런 거 짝짓기 안 해. 왜? 잡종된다고.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개가 뭐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돗개, 진돗개. 왜 진돗개인지 알아? 그 이름이? 왜 진돗개인지 알아? 진도라는 섬에서 자라는 개라서 진돗개야. 근데 그 진도라는 곳에는 다른 개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 왜? 진돗개의 순수 혈통이 뭐야? 지켜지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런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걸 아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그런 것도 중요시 여겼고 또 하나는 재산. 재산을 뭐 해줘야 되는데 상속해줘야 되는데 다른 집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뭐 한다는 거야? 빠져나간다는 거야. 거기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슬람에는 결혼할 때 무슨 제도가 있냐면 지참금을 주는 그걸 뭐라고 돼 있지 이름이? 그 이름이 있는데 돈 주는 거? 그 돈 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 결혼 지참금, 마흐르. 마흐르를 지급하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남자 집안에서 누구에게? 아내. 여자 집안에게. 여자 집안에게 돈을 주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여자를 돈 주고 뭐 하는 거야? 사오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좋게 말해서 여자가 이 집에 오니 그 집안의 일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여자를 그동안 기르는데 애썼으니 그거에 대한 뭐야? 감사의 의미다. 또는 나중에 이 여자하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이 여자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돈이 필요하니 요 마흐르를 지급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결국 돈 없는 남자들은 뭐 결혼도 못 한다는 거야. 여기 일부 다처되다 보니까 돈 많은 남자들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돈 없는 남자들은 결혼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을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사촌끼리 결혼해. 그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마을을 지급하는 게 바깥으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 안에서 돈다는 거야. 응? 하랑이가 대기업의 상속녀야. 근데 만약에 하랑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뭐 이혼하거나 뭐 하면 하랑이 재산의 일부분을 그 사람한테 떼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하랑이가 사촌 오빠랑 결혼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혼하더라도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쌤아 이해가? 네. 그런 것 때문에 혈통을 지키고 그 집안의 가풍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슬람에서는 바로 이렇게 뭐 사촌 간의 결혼, 근친혼을 허락했던 장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낯설게 느껴져.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유교에서는 근친혼을 엄격하게 금했어. 심지어는 근친혼만 금한 게 아니라 동성동본의 결혼도 금했어. 자, 동성동본이 뭘까? 동성동본 들어봤어? 그 성이 같은 사람의 결혼을 아, 못하는. 그렇지. 동성은 성이 같은 사람. 그리고 본이라는 게 있는데 본은 그러니까 본도 같은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씨잖아. 선생님이 이씨인데 이씨 중에는 전주 이씨라는 것도 있고 경주 이씨도 있고 뭐 성주 이씨도 있고 이씨가 여러 종류가 있어. 선생님은 전의 이씨야. 네. 그래서 요 시조 선생님의 이 조상에서 그 전의 씨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그 시조가 있는데 그 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다른 전주 씨나 경주 씨랑 결혼할 수 있는데 전의 씨, 즉 시조가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동성동본 결혼 금지야. 혹시 여러분도 뭐 정호연이, 호연이가 정씨인데 무슨 정씨인지 혹시 알아? 호연아, 너는? 본인 아니요, 저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아내도 정씨인데 선생님 아내는 봉화 정씨야. 봉화 정씨. 뭐 봉화 지역 이름을 보통 따는 경우가 많고 하랑이, 세연이, 세진이 우리 한번 따져봐야겠다. 세연이, 세진이 혹시 본이 어딘지 알아? 무슨 밀양박씨다 뭐 저 한평박씨. 밀양박씨. 세진이는 저도 밀양박씨고. 미양이요. 아이고 세진이하고 세연이는 사랑하면 안 되겠네. 이걸 어쩌면 좋아 이거를. 그 세진이와 세연이가 나중에 사랑한다 하더라도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다는 얘기. 그런데 어때 세연아 세진아 다행이야 불행이야? 다행. 다행이야. 자 그런데 없어졌어요.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더라. 아니 시조가 같다고 해서 수백 년 전에 시조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연이 세진이가 같이 동성동본인 것도 몰랐다는 얘기. 이 독수리 수업 아니었다라면 아예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동성동본이라고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한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결혼을 허가해 준 적이 있어. 그럼 그때 이제 결혼 신고를 빨리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결혼 신고 안 됐었어. 그러다가 지금은 동성동본 혼인이 허용되고 있어. 지금은 세진이와 세연이가 같은 밀양박씨여도 둘이 서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게 돼. 다행이지 이제. 자, 다만 지금도 8촌 이내의 뭐에는 친족 사이에는 뭐 할 수 없다? 결혼이 결혼할 수. 금지되어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는. 동성동본의 혼인은 허용이 됐지만 그래도 8촌 이내는 안 된다. 아까 말했던 고조 할아버지 때 그 같은 자손끼리는 그래서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슬람의 이러한 결혼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슬람의 결혼은 일부 다처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결혼 방식이 뭐야? 일부 일처제야. 여기서 이 부자가 지아비 부자, 지아비고 남자, 처가 아내 처에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데 이슬람은 한 명의 남자가 여러 여자와 뭐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는 거야. 단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이슬람 사람도 일부 일처제인 사람 많아. 근데 일부 다처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호연이가 난 인기남이야. 난 멋진 남자야. 그래갖고 세진이랑도 결혼하고 선배랑도 결혼하고 그러면 호연이 안 돼. 우리나라는 뭐 중혼 금지야. 중혼. 이렇게 중복해서 결혼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어. 호연이가 세진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 결혼한 여자랑 뭐하고 이혼하고 그러고 나서 세진이랑 결혼하는 건 그건 뭐해? 그건 가능해.
호연 알겠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부 일처제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어때? 한 남자가 아내가 여럿 있었지. 네. 왕도 후궁이 뭐 왕비도 있었지만 후궁이 여럿 있었지. 네. 이런 일이냐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 다첩 제도야. 과거에 조선시대 때. 그러면 일부 다처제와 일부 일처 다첩 제도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 요거 일부 다처제하고 일부 일처 다첩 제도하고 뭐가 다를까? 일부 다처제는 아, 어 그냥 진짜 아내가 여럿 있다는 음, 의미고 일부 일차 다첩제도는 음. 어 진짜 아내가 한 명 있고 그냥 옆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약간 약간 무시받는 그런 진짜 아내는 아닌 그런 그렇지. 처와 자식들이 모두 평등해. 일부 다처제에서는. 첫째 부인이라고 더 뭐 프리미엄이 없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다 똑같아. 평등해. 첫째 부인 자식이든 둘째 부인 자식이든 다 똑같아. 권리도 똑같고 상속받는 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 다첩 제도에서는 일처가 원탑이야. 일처가 원탑이 원탑. 원탑이고 나머지 다첩은 뭐야? 밑에. 그래서 차별이 심해. 처와 첩에 뭐가 있다? 차별이 있다는 거야. 차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이야기 음. 홍길동이 한 그 뭐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게 이 홍길동은 뭐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샵의 자식.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형은 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 다첩제 같은 경우는 차별이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였다는 것들 그런 점들이 또 이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경에 또 뭐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형태 또는 자유시장주의 경제 형태. 자유시장주의에서의 은행, 우리나라 한국의 은행, vs 뭐 이슬람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연이가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연이가 이슬람 은행에 대해서 조금 아직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은행에서는 자 세진이가 하경은행에 1억을 예금했어. 그러면 요즘에 이자율이 보통 4% 정도 돼. 요즘에 이자율이 좀 올라서 예금 많이 주는 데는 4% 정도 이자를 줘. 그러면 1년에. 그러면 1년 후에 하경은행은 세진이에게 얼마? 1년 후에 세진이에게 1억 플러스 1억의 이자인 4% 얼마? 400만 원을 더해서 1억 400만 원을 뭐 한다고? 아니요. 돌려준다는 거야. 자, 하경아, 네가 1억 받았다가 1년 후에 1억 400만 원 되돌려주면 하경이 넌 어떻게 되겠어? 이것만 보면. 망해요. 이렇게만 되면 하경은행 망할 거 아니야. 어? 이해가? 네. 그럼 하경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1억을 예금 받아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 1억 400만 원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랑 피자를 해. 하랑이가 하랑 피자집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하랑이가 어디에서? 하경은행에서 1억을 뭐해? 대출, 돈을 빌려. 그러면 하경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대출 이자율이 요즘에 한 8% 정도 해. 그러면 하랑이는 나중에 하경은행에다가 1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돼? 1억 더하기 원금 1억 더하기 800만 원을 갚아야 돼. 어?
피자집을 열심히, 피자 가게를 열심히 해갖고 1억을 대출해서 뭐 1억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럼 그 중에 1억 800만 원 갚는다는 얘기야. 그럼 하랑이가 어쨌든 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경이는 뭐 1억 800만 원 받아서 1억 400만 원 뭐 해주고 돌려주고 얼마? 400만 원. 400만 원 하경이가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은행 유지된다는 거야. 이해가? 네. 이게 이게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이야.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노동을 중요시 여겨. 그래서 자기가 땀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가만히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교에서도 돈을 버는 거 좋지 않게 생각했어. 또 기독교에서도 옛날 기독교에서도 돈을 버는 거 좋지 않게 생각했어. 성경에도.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은행이 발달하면서 지금 이자 받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더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 세연이가 걱정했어. 아니 이슬람 은행은 그러면 이자를 안 받으면 아까 선생님 말했던 하경이 1억 받았다가 400만 원 돌려주면 망하지 않냐. 아니면 이슬람 은행 그럼 1억 돌렸다가 이자를 안 주면 뭐하러 맡기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하경이는 세연이에게 1억을 받아. 세연이가 하경은행에 1억을 예금을 하면 이자율이라는 게 없어. 대신 하경이가 뭘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약속해. 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그러면 1억 400만 원을 돌려준다 이런 약속 안 해. 그리고 하랑 피자집에 하경이가 보니까 하랑 피자집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1억을 뭐에 대출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 투자를 해. 그래서 하랑 피자집이 성공하면 성공한 비율만큼 배당을 받아. 근데 만약에 뭐 하면 하랑 실패하면 피자집이 실패하면 하경은행이 투자금을 뭐해? 손해보거나 심지어는 날려. 즉 뭘 감수해? 위험을 감수해. 아까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줬을 때는 하랑이가 피자집을 성공하건 대박이 나건 그대로건 쫄딱 망하건 하경이는 신경 안 써. 왜? 빌려준 돈 무조건 뭐 할 거니까. 이자 쳐서 받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 투자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하경 피자집이 잘 되면 뭐 예를 들면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 못 되면 1억밖에 못 받을 수 있어. 심지어는 8천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아니 돈을 날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금을 받으면 그거의 일부를 다시 누구에게? 세연이에게 준다는 거야. 됐니? 그럼 뭐가 더 좀 안전할까? 아까 이자를 주는 게 더 안전할까? 이렇게 투자하는 이슬람은행이 더 안전할까? 응? 우리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은행이 그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안전해. 이슬람은행이 더 안전해.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주의 은행이 더 안전하지. 예금하면 무조건 그 돈을 꼭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슬람은행처럼 투자했을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아. 투자가 잘못되면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럼 이슬람은행 방식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슬람은행이 좋은 점은 대신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은행은 정해진 이자밖에 못 받지만 하지만 이슬람은행은 뭐야? 투자를 잘하면 더 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래서 모든 원리가 그래. 위험한 만큼 수익이 커. 리스크가 크면 리턴, 수익도 커. 근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정되게 뭘 찾으면 그러면 이익도 뭐 한다는 거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시장기 은행은 그런 면에서 리스크는 줄이고 위험은 줄이고 이자도 조금 받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반면에 이슬람은행은 위험을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잘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은행이 투자를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돈이 뭘 애썼다는 거, 노력했다는 거, 돈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슬람은행의 운영 방식과 자본주의 은행 방식이 다른데, 이슬람은행 운영 방식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와 비슷하냐면 요거와 비슷해요. 뭐 하는 거? 주식 투자. 주식을 투자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그 삼성전자에 우리가 돈 빌려준 거랑 마찬가지야. 그 삼성전자가 회사를 잘해서 배당을 많이 주면 우리가 크게 이익을 받는 거고, 삼성전자가 잘 못해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슬람 은행을 운영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세연아, 이제 왜 이슬람 은행이 운영되는지 알겠니? 네. 아, 자, 다음 하랑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여기 이슬람에서 나 하고 있잖아. 너희는 일부 다처제에서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 나는 일부 자처제에 대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뭔가 되게, 왜 그럴까?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런 문화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뭔가 설명을 그래도 조금, 뭔가 남자가 많이 없었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는 이해는 할 수 있었는데, 나라면 굳이 그러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세영이. 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신기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이유도 되게 적절한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못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신기하고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것 세진이. 나도 일부 다처제라는 이 이슬람의 문화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부인을 한 명만 두는데 이슬람에서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는 것이 나도 처음에는 굳이 부인을 여러 명 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소연이. 나 아직 생각을 못해. 조금 이따가. 나도 처음에는 일부 다처제에 살짝 별로 있긴 있었는데 읽고 나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아마 이 시대에는 아마 최선의 대책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양쪽의 동의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동의만 있다면은 아무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나는 반대는 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표현할 수 있겠어? 호연이 마이크 꺼졌네. 호연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패스하고. 다음에. 응? 뭐라고? 음, 뭐라고 했었어? 패스할 거야, 호연아? 패스한대. 선생님은요? 저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이 책에 보니까 전쟁 통해 과부나 고아가 많이 생겨서 그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이 일부 다처제가 생겼다는 거에 그걸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지만 하지만 전쟁 끝난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도 그 일부 다처제가 유지되고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좀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우리가 뭐 지창금 얘기도 했었지만 그 일부 다처제가 되다 보면 결국은 가난한 총각들은 결혼할 기회가 그만큼 또 사라지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다 뺏겼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호연이 친구들 진행하는 거 보면서 호연이가 진행할 거 뭐 질문할 뭐 진행할 거 혹시 있어? 아니면 다음에 할 거야? 없어가지고. 그래 그래. 호연이가 그래서 지금 친구들 하는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건 친구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요거 내가 잘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으면 책을 읽으면서 미리 준비했다가 진행하면 돼 호연아. 그 네. 다음 주에 호연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호연이가 뭐 볼급 참고할 거면 참고하면 되고 호연이 선택하면 네. 되고 호연이 혹시 오늘 뭐 처음 수업했는데 뭐 친구들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힘들었어? 아니요. 든가 간단한 소감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읽어야 할 경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아까 은행 얘기 선생님 잠깐 했었는데 그 책이 또 이제 경제에 관해서 아주 또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많고 경제에 설명이 좀 많긴 하지만 그 책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이 소감 뭐 어땠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음.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래. 떨었어, 호연아. 네. 떨었으면 얘기하지. 저는 잘 부탁했습니다. 이래야지. 어, 네. 떠는지 하나도 몰랐어.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아이들 일과의 경제 이야기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